골다공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는 채로 뼈가 조금씩 약해지다 어느 날 작은 충격에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드러나는 소리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뼈가 튼튼하다는 뜻은 아니고 위험군이라면 증상과 상관없이 미리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관점에서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누가 위험한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뼈는 멈춰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낡은 뼈를 허무는 고릅수와 새 뼈를 채우는 고령성이 평생 반복되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젊을 때는 채우는 쪽이 우세해 뼈가 단단하게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면 허무는 속도가 채우는 속도를 앞지르면서 골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은 뼈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폐경과 함께 급격히 줄어들어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위험할까요? 폐경, 65세 이상 여성이나 70세 이상 남성,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가족력, 저체중, 흡연, 그리고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표준 검사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즉 덱사로 요추와 대퇴골의 골밀도를 방사선량 적게 통증 없이 측정합니다. 결과는 T-스코어라는 숫자로 나오는데 1 이상은 정상, 2.5에서 1 사이는 골 감소증, 2.5 이하는 골다공증으로 봅니다. 예방의 첫걸음은 뼈를 만드는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재료로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 멸치처럼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콩, 진한 녹색 채소에 풍부하고 대한골 대사학회는 하루 800에서 10mg 정도를 권하되 보충제보다 식품으로 채우기를 우선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열쇠라 부족하면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봄부터 가을까지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다만 지나친 고용량은 오히려 신장결석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어 보충제 용량은 식품을 우선한 뒤 진료에서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뼈는 체중과 충격이 실릴 때 자극을 받아 단단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걷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과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을 더하면 좋고 대략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정도를 목표로 하시길 권해요. 골다공증성 골절의 대부분은 넘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집안의 미끄럼과 문턱을 정리하고 야간 조명과 미끄럼 방지 신발로 낙상을 막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골밀도가 많이 낮거나 골절 위험이 높으면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수맙 주사 같은 약물을 함께 쓰는데 어떤 약을 얼마나 쓸지는 전적으로 진료로 정하는 영역이에요. 뚜렷한 외상 없이 갑자기 생긴 등 허리 통증은 척추 압박 골절, 키가 줄거나 등이 굽는 변화, 넘어진 뒤 고관절이나 손목 통증은 골절 신호일 수 있어 지체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다리 저림 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동반된 허리 통증은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니 위험군이라면 미리 검사받고 뼈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